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켓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2번 타이의 기본형 글자들의 실제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타의 글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타와 함께 17번 카부터 51번 크사까지의 같이 결합이 된 글자들의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다음 시간대에는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의 기본형 글자들을 좀 실제로 단어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 좀 중요한 좀 단어는 좀 집중적으로 많은 문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글자들은 한 번씩 써보면서 실담자를 익히고 또 알파벳을 보면서 실담자를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시작될 기본의 타라는 기본의 이런 글자죠. 그래서 타라시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문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산스크리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바나가리의 글자만이 이 산스크리트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기술을 좀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데바나가리 글자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바나가리도 좀 보시고 또 쓰면서 보여주는 실담자 문자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동국정원의 좀 표기와 또 고전에 나오는 이런 고전의 표기법들을 좀 공부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의 이런 음과 훈은 많이 알고 있지만 고전 작품의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고전 작품에서 나오는 음과 훈을 잘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고전에 나오는 모든 음가대로 지금의 이런 음운의 체계를 또 바꿀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고전의 음과 훈을 배워두는 게 지금의 방법에서는 가장 최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석으로 알고 있는 이 발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석으로 발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국정원에서는 이렇게 시옷이 두 개 들어가는 이런 발음으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찍혀 있어서 입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동국정원의 체계가 우수한 것은 이렇게 이제 받침의 글자들, 우리가 이제 발음하는 이 정성의 글자들을 이렇게 입성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글자를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의 한자의 발음을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동국정원의 표기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권의 12페이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동국정원도 원전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이런 순서도 외워지고 또 이런 글자의 발음을 생각하면서 이 책만 펴도 바로 펴지는 정도로 실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국정원을 좀 익히시고 또 안 나오는 글자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보시면서 실력을 좀 갖춰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탐자를 공부하면서 고전의 음과 훈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고전의 작품들을 능수능란하게 읽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다양한 표기법으로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표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옷으로도 되어 있고 디귿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고전의 표기법들도 이렇게 한 번씩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 빨간색으로 실담자 알파벳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학자들의 이런 학자들께서 이렇게 이제 실담자를 직접 표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표기도 어렵고 또 대바나가리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제 표기해 주는데 이런 알파벳 표기마저도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처럼 A자 위에 막대기 표기라든지 점의 표시까지도 정확하게 표기해 주지 않고 실담자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문의 수준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학문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런 실담의 학문이 미미한 현실이라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원본의 그대로 이렇게 원어로 써주는 게 원본 그대로의 글자를 구현해서 써주는 게 가장 공부에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저 이 알파벳 이 타라시라고 보이는 이 알파벳 잘 봐주시고요. 알파벳의 이 표기법에 이 상당히 편리함도 있지만 어디까지 글자가 이제 구현되는지를 자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이렇게 A자로 끊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본의 글자를 배우셨던 그 글자대로 글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로 글자가 써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실담자를 한번 구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의 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타지요. 이렇게 타가 써지고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 계속 기존에 보셨던 50.5와 함께 우리가 쓰기편에서 배웠던 쓰기의 모든 글자들이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참고 문헌들을 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워서 참고 문헌들도 동영상으로 오른쪽에 돌아가고 있으니 또 참고하셔서 문헌도 구입을 하시고 또 이 구할 수 없는 책들은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또 읽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50.5의 기본형들과 또 참고문헌들을 준비했으니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라입니다. 이 라의 글자, 기본의 글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라를 타라까지 쓸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SI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의 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타라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또 위에 있는 대바나가리와 비교해 보면은 글자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은 이런 대바나가리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대바나가리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뭐 손으로 쓰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구현하는 데는 상당히 좀 쉽고 또 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주 보고 쓰고 또 다양한 문헌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게 터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중요한 이 별성자라는 글자라서 이렇게 별성자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별성자는 좀 다양한 문헌과 또 다른 문자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좀 단어들은 좀 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쓰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이 대바나가리의 타락가도 봐주시고요. 한번 실담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타인데 위에 막대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음의 아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음의 아가 붙은 타가 되고요. 이 같은 이제 발음의 라지만 위에는 LA의 라고 밑에는 RA의 라입니다. 그래서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라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타라가 되고요. 카는 우리가 이제 가장 또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자모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타라 카가 되겠죠. 이래서 별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별 따러 간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별을 따라간다는 그런 어감이 생각나는 단어라서 좀 귀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문헌들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동국정운의 표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 좀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여기 이영자 위에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2권의 11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유대한 작품이신 훈몽자의 그런 표기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별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이영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는 이영이고요. 이 훈몽자의 그런 표기법을 보통 이제 이런 한글 표기법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월지기 만물지정이라고 이렇게 이 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기만 해도 거기에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훈민정음의 이런 글자들 합쳐보는 이런 용자 레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별위성이라고 이렇게 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별성자를 뜻한다고 이렇게 훈민정음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하나의 좀 고전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 밑에 보시면은 형슈는 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씨는 이 석보상절에 나와 있는 이 표기법이라 여기 위에 있는 동국정문과의 표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거는 이렇게 이 별인데 이 밑에 있는 종성의 발음이 뒤로 가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에 이렇게 초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이 이 실담자에서 종성의 발음이 밑에가 되지 않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서 초성으로 된다는 거, 거기에 그 표기법과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를 우리 이렇게 초기에 훈민정음 초창기에 이런 원예본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담의 학문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담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법칙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담의 학문이 주는 그 오묘함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석보상절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이 오체 청문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만든 오체 청문감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화의역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오체 청문감은 겨우 5개의 이런 언어로 되어 있지만 화의역에서는 20개가 넘는 주변 국가의 문자로 글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방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명나라의 학문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아무튼 청나라의 이런 오체 청문감도 상당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무려 이 단어가 한 18,000자가 넘는 이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방대한 문헌이라 좀 많이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별 성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우시아라고 만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한글은 없습니다. 이 한글의 표기는 다음에 소개할 이런 우리의 한청문감의 이런 표기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한글로 쓴 것이고요. 이런 이 글자를 보고 현대 학자들이 이렇게 우시아라는 이런 알파벳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몽골을 보고
몽고를 보고 우리의 멍어 위에서 이렇게 오돈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현대 학자들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오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이 만주와 몽고는 좀 현대 기법으로 좀 입력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제가 그까지는 좀 기술을 좀 못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입력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이 팁에서는 현대 기법을 좀 이용해서 필체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스카르마라고 표기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가르마, 가르마라고 이렇게 좀 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런 이제 발음의 표기가 약간씩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실담자가 발전하고 또 이런 이 실담자와 대바나가리가 발전하고 또 그걸 보고 이 티베더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티베더를 보면은 또 실담의 그런 문자 체계를 또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제 이 청나라에서도 자기들의 그런 발음의 문제 또 산스크리트 이 실담어 문자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밑에 나오는 이 팁에서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런 청나라 문자와 이런 실담의 문자 또 이 란찰대라 부르는 이런 이 범어의 이런 결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동문유통이라는 책에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그런 책에 그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청나라에서 뭐 있는 이 만주어라든지 몽고어 이런 티베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이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이제 이 위구르라고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실제 위구르 지금 쓰는 문자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대학자들은 이렇게 율두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표기 이런 발음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체 전문감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우리의 이제 문헌, 우리의 문헌에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천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별 성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별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렇게 위에서 보셨던 이 만주 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기법으로 이렇게 우시하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문헌의 이런 뛰어남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이 만주어를 설명하는 책인 이런 밑에 보시는 이 동문 위에 책은 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별과 우시아만 써져 있지 이렇게 실제 만주 문자가 없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긴 해도 이렇게 동문위를 보고 한천문감이라든지 또 위에서 언급했던 오체 천문감을 이용을 해서 또 이 만주 문자를 또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의 작품을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또 발전시킬 그런 책무가 우리 후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또 보면 또 외어유예라고 되어 있는데 외어유예도 마찬가지로 따로 이렇게 이제 히라가라든지 가타카나는 해놓지 않고 한자와 이렇게 발음 별성자와 또 이렇게 이 쉐이 이런 발음 이 성에 대한 일본의 이런 발음과 호시라고 일본의 이런 별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런 글자를 우리말로 표기를 한 것이 외어유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역어유예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별성자를 당시의 발음인 이제 싱, 당시 대륙의 이런 한자의 발음 이렇게 싱으로 표현을 했고요. 통칭 이렇게 별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북두칠성, 남두칠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어 위에 보면 멍어에서도 이렇게 별성자, 별, 오돈이라고 되어 있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멍고의 그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오체 청문감을 보고 혹은 또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만주어, 몽고어 대사전, 일본 육군성에서 만든 이 몽고어 대사전을 또 인용을 해서 또 이 몽고 문자를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선학들이 만든 이런 작품들을 또 참고해서 학문의 길을 또 연장을 계속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상당히 또 훌륭한 작품의 하나인 이런 방언유서, 이 별성자가 써져 있고요. 우리말로 별, 그리고 한어로 이렇게 싱, 발음이 싱이라고 써져 있고요.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별을 싱아, 이렇게 싱알 이렇게, 그러니까 살과 알의 그런 중간 발음으로 발음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발음으로 하면 이제 성하죠. 이렇게 성하를 별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는 뜻이고, 이 청나라 말로 이렇게 우시하, 또 몽고어로 오돈, 이 외어로 호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천문감을 인용하고 또 현대 기법을 이용하면은 또 당연히 이런 이 원래의 문자들을 또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작품이 주는 상당히 이런 매력이 좋고요. 자, 다음으로 이 1908년에 1908, 2년이 1908년입니다. 이때에 아학편이라고 우리의 이 지석영 선생님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아학편을 다시 풀이를 해서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별성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형에서 이제 넘어갔죠. 발음이 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시잉으로 대륙의 이런 발음을 표기를 했고, 이 표기는 이제 이 사성의 체계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기는 이제 이 초기, 이 중활 상평이라는 이런 식으로 상평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하게도 전서체로 이렇게 별성자를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운을 찾을 때는 이렇게 형이니까 이렇게 청에서 찾으면 된다는 뜻이고요. 아까 우리 에오이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언어의 표기죠. 이렇게 이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호시라고 우리말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쉐이, 이 발음, 성에 대한 발음을 이렇게 또 표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스타라고 영어로도 표기해주고, 거기다가 또 우리말로 이렇게 스타 표기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악센트까지 탁 쳐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1908년에 지성경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 아홉편을 풀었다는 걸 보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악한 시절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 저도 책에서 읽었었는데 티베더가 표기가 어려워서 티베더 이런 문법책을 만드신 일본의 한 이 티베더 이 학자께서는 자기가 직접 대장간의 주물소에 가셔가지고 글자를 직접 주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티베더를 입력을 해서 서장문전이라는 그런 훌륭한 책을 쓰셨다는 그 이야기를 또 자기 서문에서 읽어봤습니다. 학자들의 그런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학문이 발전한 것이고, 그런 노력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의 현대 문명의 이런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상당히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런 어려웠던 이 시절에도 이렇게 책을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도 좀 인정을 하고 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별성자를 이제 다양하게 이 사유부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이용해서 좀 한 번씩 읽고 또 이 실감자를 좀 써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렇게 이
범당 소식에 보면은 이렇게 다크사트라라고 이렇게 별성자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이 알파벳 표기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디서까지 이렇게 글자를 꺼내야 된다는 거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를 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크사를 써주시고 조금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다크샤죠. 다크샤. 그리고 트라입니다. 이건 이제 합쳐진 글자다 보니까 자 먼저 이렇게 타를 써주고 라가 밑에 붙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크사트라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이 글자를 두고도 이 다가 나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 크사트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여러 가지로 써지는데요. 이렇게 좀 말아서 써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좀 반듯하게 써줘서 이런 식으로도 써줘도 나가 됩니다. 똑같은 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위에서 써봤던 그 사죠. 자, 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 쓰기편을 다 해놨으니 쓰기편을 참고해서 또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면은 나크사트라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범당 소식 작품 중에 2번 여기 2133A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당번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라카라고 되어 있죠. 장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 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글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장음의 타죠. 자 이렇게 타 이렇게 라를 써주시고 자 이렇게 카를 써주면 됩니다. 타라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다음으로 다르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사야 그러면 어디서 끊어주느냐? 항상 A에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고 또 여기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면은 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를 써주고 R이 이 라가 첫 번째로 시작되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라를 써주시고 밑에다가 사의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악센트가 있는 사는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르사까지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사야, 다르샤야 이렇게 약간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샤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르샤야도 써봤고요. 자, 이 보모 장명에 표기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 장음이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방법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라 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라, 카 이렇게
이 A자가 있으면 A자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쉽습니다. 이렇게 알파벳과 실담자를 병행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쓰면서 실담자를 쓰면서도 알파벳을 표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알파벳을 보면서도 실담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만이 능수능란하게 쉽게 공부가 되고 또 학문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카와 나르카는 같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요. 이 르가 라가 첫 번째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나르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감자의 그런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범장어 쌍대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의 글자만 있지 따로 실담자는 없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을 또 가지고 사입의 글자들을 가지고 또 실담자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버마 대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 따라카라고 이렇게 별이 나와 있고요. 따로 실담자는 없으니만 또 제가 쓴 이 범어천자문과 범당서식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실담자를 구해놔서 책을 따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이 나라카는 이렇게 지옥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사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체계입니다만은 이 범한대사전은 모든 것이 이제 일본어 표기가 없이 한자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벳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담자의 그런 잠호 순서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일반 알파벳을 가지고 이런 책을 쉽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임광명 선생님과 또 가풍 출판사에서 아무튼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알 수가 있지만 단지 이제 실담자가 없을 뿐이지 굉장한 저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범한대사전과 또 범하대사전을 이용을 해서 또 실담자를 많이 터득을 하고 또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범한 대사전과 또 밀교 대사전을 만드신 그런 훌륭하신 우리 임광명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로 제가 저술한 이 종합시다마 개론과 범어 천자문과 이 범당순시 주석을 학자원 출판사를 통해서 대만에 우리 임광명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광명 선생님께서 작품을 보시고 아무튼 작품을 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이메일로 저에게 아무튼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몇 번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저보고 대만에 타이페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아무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저도 굉장히 아무튼 감격스러울 정도로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윤광명 쌤에게도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항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아무튼 지금 위에 부분에서는 따로 이제 실담자가 표기는 안 됐지만 저수라는 책에는 다 실담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좀더 연구하실 분들, 학문의 깊이를 하실 분들은 또 미리 예습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또 참고하셔서 학문을 깊이를 또 높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양한 문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하게 이제 이 난찰문이라고 부르는 난찰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의 그런 기법을 가지고
현대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 타락화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를 배우면서 저도 알게 된 이 문자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티벳이나 네팔의 이런 사원들에 써져 있는 글자이고 또 송나라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는 실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담자 대신에 이런 난찰제의 글자가 범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찰제의 그런 아름다운 이 문자 저도 한 번씩 배우고 보고 싶은 그런 글자이고요. 아무튼 좀 일반 펜으로는 좀 쓰기가 좀 어려운 굉장히 좀 고난도의 이런 표기법입니다. 글자라서 아무튼 좀 아름다운 글자 이렇게 란찰 문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또 몽고에서 쓰고 있는 이 세경포자모라고 우리말로 읽으면 이런 자모이고요. 소연부라고 부르는 이 글자인데 아무튼 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 티베트와 이런 이 산스크리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 문자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아무튼 현대적인 기법을 좀 이용을 해서 아무튼 문자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다양한 문자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했던 글자들이고요. 영어로는 뭐 잘 아시죠? 스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스페인에 이렇게 에스트레야. 에스트레야라는 또 맥주가 또 있습니다. 이 맥주가 또 에스트레야라고 이 별이 또 그려져 있는 빨간색 표지에 노란색 별이 있는 이 맥주가 또 여기 유명한 맥주이고요. 이 카탈란 말로는 에스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프랑스 말, 또 독일어, 이렇게 라틴어, 또 러시아 이렇게 이제 아무튼 한 번씩 이제 문자를 좀 이 구현해 봤습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해 봤고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이 화이어거에서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아무튼 다양한 문자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미 문자에서 구부타 문자가 나오고 구부타 문자에서도 실담자 문자가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미 계통의 문자들을 한번 이렇게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쓰는 글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카나다라는 문자이고요. 저는 처음에도 이게 무슨 카나다와 무슨 연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웃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카나다 문자 또 이렇게 또 텔루그라는 우리가 또 생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문자가 많습니다. 인도에는 무려 60개의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텔루그 이런 문자들 이렇게 이 발음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이렇게 타미러의 표기법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가 아니라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쓰고 있는 이 싱할라라고 부릅니다. 이 빨리어에 쓰는 이 싱할라 문자도 이렇게 한번 이 현대 문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구현해 봤고요. 이렇게 이 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에 있는 이런 언어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 동영상을 소개하는 소개란 밑에 글자를 소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동영상 화면에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아무튼 이런 글자들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고요. 네팔에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 대바나가리 문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십단 문자를 배우면서 느낀 점인데 가장 또 유사한 문자가 벵갈리 이런 문자, 이 방글라데시에 쓰는 문자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십단자와도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좀 배워보고 좀 쓰고는 싶은데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현대 과학 기술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좀 구현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이 벵갈리를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또 문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크메르어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쓰는 이런 문자들도 이렇게 한 번씩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우르두어라고 이 파키스탄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자가 이제 데바나가리의 문자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발음들, 그런 문자의 발음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말라말라말하고 또 부르는 또 아마 들어보시도 못할 이런 또 언어들 또 이렇게 표기가 있다는 것을 한 번씩 봐주십시오. 뭐 저도 이렇게 써만 놨지 다 완벽하게 그 발음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대 과학기술이 또 좋아서 요즘은 또 이제 대신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화이어거를 이렇게 20견을 구현을 했던 명나라의 이런 작품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또 구현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무튼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몽고 문자의 전통 문자이고 여기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현대 문자 이렇게 이제 키릴 문자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타이어의 이런 표기법, 별에 대한 표기법, 또 이 펀잡 지방에서 쓰는 이제 펀잡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표기법들 비슷하죠? 발음이 이제 비슷할 겁니다. 타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티어, 또 아마도 들어보지도 못할 오리아, 이게 인도에서 쓰는 그런 문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티베더도 있고요. 또 아랍어로도 이렇게 이 별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문자들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면은 좀 우리가 다양한 문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산스크리트어의 대반야가리 실담어인지 실담 문자인지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봐주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기 하면 이제 이 T라는 글자죠. 우리 기본형의 글자 T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to라는 이런 단어를 이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추출한 것입니다. 이 우레레자 또 이렇게 약간 점이 들어간 것들은 이제 훈몽자의 표기법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후대의 자료주석이라든지 또 전우편을 번따서 만든 정정중보 신호편에 보면 이런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동국정원 표기법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뇌는 뇌지만 밑에 이응자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성과 거성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 거성에는 이렇게 점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5권의 30페이지, 31페이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바 가르자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예 발음 대가 되겠죠. 그리고 자, 다음으로 바입니다. 바이고요. 이걸 살짝 돌려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르기 때문에 라와 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라를 위에다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 자의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 기본형에서 우리 배우셨죠? 자, T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타를 써주고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면은 이렇게 대바 가르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의 그 발음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주면서 글자를 쓰게 되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봐도 실담자가 써지고 실담자를 봐도 알파벳이 써지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자빠질 언자인데요. 좀 한글이 좀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언자, 쓰러질 언자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다시 좀 위로 가서 이렇게 이제 원자, 특별하게 표기가 이 영자 위에 이렇게 막대기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성과 거성으로 되어 있고 이 3권에 12페이지에 있다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국정원 표기도 자주 익히다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이 석보상절 책도 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툴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의 야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투입니다. 투니까 자 이렇게 써주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해주시면은 이 투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 타일라죠. 타이라 이렇게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 유자 이렇게 이 훈몽자의 표기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세,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는 이렇게 향유를 참기름이라고 하고 이 소유를 이렇게 들기름이라고 한다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이렇게 잘 보고 밑에 써져 있는 조그마한 글자들까지 이렇게 읽고 표기를 잘 해줘야 이렇게 점까지 찍어줘야 완벽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타이라를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심하실 거 이렇게 이에서 끊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에서 끊어주지 않습니다. 아와 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의 자모의 글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에서 끊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두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글자가 아닙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타이가 되겠고요. 자 랍니다. 자 이렇게 좀 말아서 써주시면은 타이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단범자에 나오는 이제 이사라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이 점이 들어가 있죠. 사의 표기가 이 사의 5권의 2페이지에 있고 이 소라는 글자를 읽으면은 이렇게 이 6권의 15페이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A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A에서 끊어주고 타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투에서 끊어주면 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A를 써주시고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장음의 투를 써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아까와 같이 투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밑에 써주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딱 점을 찍어서 이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따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수토사라고 수토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이렇게 활락이라는 글자이고요. 이 범당서식에 나와 있는 글자인데 이렇게 화는 이렇게 이제 이 2권의 45페이지에 나와 있고 하나의 이런 표기만 있지만 이 악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자와 락자, 요자 이렇게 표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도 있고 또 4권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또 동국정원도 기법을 익히면은 이게 자유자재로 어디 글자가 있든지 간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 운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운을 가지고 또 찾게 되면은 금방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양한 표기법 도와주시고요. 즐길 환, 즐거울 환, 음악, 악, 즐길 락, 음악, 악 이렇게 풍류와 즐거워할 요. 뭐 지금의 발음과 똑같습니다만 표기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담자를 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수를 써도 되고요. 또 이렇게 써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으로 수를 써줘도 됩니다. 두 가지 표기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 토라는 그 글자를 찾기 위해서 이 단어를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기본의 타를 써주시고 자, 오 기억나시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써주면은 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점이 들어가는 샤지요. 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샤는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말아주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의 표기와 또 이렇게 실담자의 표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가 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위험 위자, 위험 위자죠. 이렇게 위험 위자, 또 대반 나갈 때 봐주시고요. 이 동국정원의 표기, 이렇게 이제 이 위자는 위자인데 이렇게 위에다가 이 한일자 이런 표기, 막대기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위자입니다. 이런 표기부터 좀 잘 보시고요. 거상이라 이렇게 점 하나가 있다는 거. 자, 이 태자남이라고 부르는 이 실담자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끊어야 되지 아시겠죠? E에서 끊어주고 여기 A에서 끊어주고 이 M자 밑에 점이 있는 M자 밑에서 끊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세 글자 똑같습니다. 여기 저 대반 나가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의 타를 써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네 발음의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태가 되겠죠. 그리고 자, 기본의 자입니다. 자, 자를 써주시고 이 남인데 이 장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에 나를 써주시고 장음의 아 표시를 해준 다음에 M자 밑에 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태자남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점 찍어진 게 대반나가리가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또 비교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반나가리를 구현을 해서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목순명자 글자죠. 목순명. 이 약간 이제 표기법이 이거는 이제 혼몽자의 표기법이고 또 이런 신중요합의 표기법들 또 시킬, 식일명 또 이렇게 저 턴명명 이렇게 다양한 표기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읽고 우리가 한자의 책들과 언해본들 책들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본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빗담 똑같이 이렇게 장음의 이에서 끊어주시고 또 단음의 이에서 끊어주고 또 M자 밑에 점에 있는 M자에서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바나가리에서도 똑같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이 장음의 이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단음의 이는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표기법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점이 들어간다는 거. 글자에 이런 체계만 틀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반항아리도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 과학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
지비담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자를 써주시고요. 자, 장음의 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신 다음에 자, 다음으로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요. 자, 단음의 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자, 탐입니다. 이 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뺀 겁니다. 그래서 자, 암 생각나시죠?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점을 살짝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비땀을 이렇게 이제 목숨명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둘티와 발마치라고 부르는 이 치자의 글자죠. 이렇게 예전에는 동국정원 표기를 보면 D 거성과 또 D의 이런 거성, 또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입성, 이런 표기법들, 다양한 이런 표기법들을 또 항상 공부하고 또 고전의 작품들을 또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되면은 이 비록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현실용으로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전의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글자가 합쳐져 있죠. 자, 이렇게 아에서 끊어줍니다. 스바에서 끊어주고 피에서 끊어주고 타에서 끊어주면은 글자가 이렇게 세 개의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글자가 어렵지만 어차피 원리를 알게 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보면서 이렇게 원리를 좀 터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칸이 넓은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사입니다. 일반사가 위에 이렇게 모양이 남아 있고 밑에 이제 윗부분에 글자가 빠지면서 바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바의 윗부분 이렇게 써져 있는 한 일자의 부분을 빼버리고 그 밑에 부분만 이렇게 쓰면은 스바가 됩니다. 그리고 장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다가 장음을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스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에 이렇게 파를 써주고 자, 이 단음의 이니까 왼쪽 위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피를 써준 다음에 타흐죠. 자, 아흐의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타를 써주고 아흐 기억나시죠? 여기 오른쪽에 점을 두 개를 딱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스바삐따 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를 한 번씩 써주면서 잘 봐주시고요. 또 이 항상 작품을 보면서 써보시고 또 눈으로도 보시면은 많이 익숙해지십니다. 자, 자라는 또 우리 구리동자의 글자 탐무라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리동자의 글자 이렇게 이 훈몽자의 표기법과 신중류합 일반 후대에 나오는 표기법이 약간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국정원의 표기법으로 보면 이렇게 디귿이 두 개가 되어 있고 밑에 이 꼭지가 있는 이형입니다. 그래서 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끊어야 될 것인가?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M자 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암이니까 여기서 끊어주게 되고 또 여기 마지막에서 딱 끊어주게 되면 딱 두 개가 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자 이렇게 탐이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줘야 라가 됩니다. 그래서 탐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글씨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고 자, 일단은 이 제스타
드래픽까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맛아다비 백이라든지 마청백, 맛백백, 으뜸파, 맛백자라고 이렇게 이런 고전의 표기법이 있고요. 또 동국정원에 보면 이렇게 백과 바와 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J에서 끊어주고요. 스타에서 끊어주고 트루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P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자를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야의 아랫부분에 아래쪽에 들어가도 글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야를 써준 다음에 위쪽에다가 A의 발음의 표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 위에 달팽이처럼 써지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달팽이처럼 써지는 이런 샤와 함께 점이 들어가는 타는 또 이 아래쪽에서 절묘하게 이렇게 글자가 써지면은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자 별마다의 르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죠. 별마다의 르의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투르가 되죠. 그리고 피입니다. 자 이렇게 쭉 왼쪽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타 트루피라 이렇게 마청백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 시간에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실다막 세상에 우리 김석훈 선생님께서 혼자서 우리말 범어 사전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이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사전을 보고 또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또 쾰른 대학에 있는 또 이런 많은 이런 산스크리트의 그 웹사이트에 그런 사전들, 인터넷 사전을 보고 또 참고를 하시고 이런 표기 문제들을 또 거기에 있는 이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원어 글자로 이렇게 이 옥스퍼드 사전을 볼 수 있게 특별하게 또 신경을 쓰시고 또 그것들을 이 출신이 또 고흥이시라 거기에 있는 이 전라도의 그 고흥의 이런 그 지방의 아름다운 언어로 또 맞춰서 우리말을과 또 버머의 그런 많은 표기법들을 또 일치하는 것들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 공로가 굉장히 크시고요. 그런 부분들 사전 같은 경우는 이 외국어 대학교라든지 또 자본도 많고 또 인재들이 많으신 이 불교계에서 해야 될 그런 거대한 대사업인 이런 사전을 혼자 힘으로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말 범어 사전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구매도 좀 해주시고 좀 공부도 좀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쓴 책들도 아직 책으로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말 범어 사전도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듣고 또 이 일본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무튼 우수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아무튼 전체적 목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혼자서 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도 거기에 여기 나오는 여기 실담 자체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좀이나마 좀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데 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이 기존에 나와 있는 학문들을 한 단계 또 우리와 학문에서 이렇게 좀 펼쳤다는 그런 작품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어에 관심 있고 또 이 영어에 또
능통하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봐주시면은 아마 큰 학문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아무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우리 슈타막 세상에 또 이 중요하신 우리 멤버이시면서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현숙 우리옷 문화연구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행사를 또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 개천 행사 마지막 황제 순종의 눈물이라는 이런 이 우리 옷을 이렇게 이제 구현해 내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현숙 우리 옷 문화원 연구원장님 이런 노고에 상당히 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요. 겨우저 우리 문헌에서나 보고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현해내고 또 이렇게 전시회를 또 큰 행사를 하시니까 아무튼 의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이런 이 전통 행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가시셔도 좀 불안하겠지만 아무튼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두 분들의 이런 소개를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좀 자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관계로 많이 만들지 못한 점을 아무튼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힘 닿는 대로 아무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계속 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